뉴스뮤직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기 인천 지역 소식을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황 부장의 경인 뉴스 속으로 오늘도 경인일보 황성규 사회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많이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안색이 거의 날 새고 오신 듯한 그런 느낌의 안색이세요. 네, 잠을 못 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첫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오늘은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반쯤에 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발표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 경악을 금치 못한 가운데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네, 저도 어제 뉴스 그냥 이렇게 보다 갑자기 속보를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게 1979년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1.26 사태 이때 이후에 45년 만의 일이죠.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저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예, 저도 태어나기 아, 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이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 이 계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엄법 제2조 2항을 보면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이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럴 때 이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것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법 제7조 1항을 보면 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이 계엄 사령관이 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같은 법에 따라서 이 계엄 선포 직후에 곧바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이 됐고 이어서 이 정치 활동 금지 뭐 등의 내용을 담은 네. 포고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포고령. 단어 자체도 참 계엄과 관련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참 생소하고 낯설고요. 이 상황 자체가 참 낯선 느낌인데 그냥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이게 무슨 일이지 하다가 헬기가 뜨고 탱크가 다니고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접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생각이 들다가도 갑자기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네.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진짜 다 들었었고요. 그렇죠.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지 네,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 그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이 뭐 카톡이나 온라인 SNS 등을 중심으로 이 서울의 헬기, 탱크 이런 사진들이 막 퍼졌거든요. 이 처음에는 이게 뭐 장난인가, 뭐 합성인가, 뭐 네. 하다가도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이제 야밤에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뭐 내일 이거 출근은 할 수 있는 건지, 뭐 아이들 학교는 갈 수 있는 건지부터 이제 뭐 과거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좀 두려움마저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 실시간 소식이 궁금했던 시민들로 인해서 이 한때 상당수 언론사 홈페이지들도 네. 이 먹통을 겪는 일이 있었고요. 뭐 밤 11시 이후에 다니면 잡혀간다. 뭐 예비군 소집 명령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등등의 좀 소문들도 SNS를 통해서 막 여기저기 퍼지면서 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한층 고조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생각할수록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무장 군인들이 어젯밤 국회에 이렇게 등장했다. 이거 자체로도 사실 너무 충격적인 일인 거잖아요. 아유, 그렇죠. 이 계엄 발표 직후부터 이 너무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이 계엄 사령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포고령을 내렸는데 이 국회를 비롯해서 지방의회, 정당 활동 등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또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파업, 폐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또 처단한다는 식의 좀 강한 표현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 포고령에는 이 전공의를 비롯해 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들을 향해서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밤사이에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계엄령이 오늘 아침에 해제되면서 사실상 6시간 만에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젯밤 10시 반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곧바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회가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정이 지난 오늘 0시 48분 이 긴급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여야 190명의 의원들이 참석해서 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된 거죠. 이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는 새벽 2시 정도에 이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이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고요. 요게 이제 계엄이 선포된 지 한 2시간 반 정도 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후에 오전 4시 반쯤에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이 계엄령을 해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6시간 정도 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계엄 해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참 다행이긴 한데요. 빠르게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리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사실 후폭풍이 상당하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보통 사안은 네. 아니니까요. 이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고위 참모진이 오늘 오전에 일과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뭐 이거보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을 향한 탄핵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이 대통령의 탈당을 지금 요청하고 네. 나선 상황입니다. 야당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상 온 나라가 지금 아직까지 들썩이면서 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계엄의 후폭풍은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게 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길고 길었던 밤이었습니다. 6시간이 참 길었는데요. 연말에 따뜻한 분위기가 넘쳐나야 할 이 시기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평온한 하루, 행복, 일상 이런 것들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창을 열고 상쾌한 공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이런 보통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와서요.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G.O.D의 보통날 듣고 왔습니다. 잠시 교통 상황 전해드릴게요. 1863번님께서 제보 주셨는데요. 고색동, 수원이죠. 네, 수원 고색동에 버스가 신호등을 넘어뜨렸다 하는 이제 하면서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신호등이 횡단보도 위로 가로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위치는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색동 일대 지나가신다면은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조금 더 안전운전하시고 감속운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지금 계엄 때문에 좀 금세 잊혀지긴 했지만 지난주부터 이거만큼 큰 이슈가 네. 없었죠. 바로 눈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너무 많이 내렸어요. 사실 첫눈인데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건가? 원래 이거 첫눈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럴 일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가. 딱 일주일 전에 이 방송 네. 때 그때 눈이 막 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첫눈이 온다고 좋았던 것도 잠시 이 와도 너무 많이 온 폭설 때문에 여기저기서 피해가 네. 속출했습니다. 이 수원이나 용인 등지에는 이 적설량이 40cm를 넘어가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건데요. 특히 이 수도권에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이 경기도 여러 지역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1월에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눈이 온 거는 무려 117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나 겨울에 때때로 이제 뭐 폭설, 대설 막 이렇게 오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이렇게까지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이 무방비로 눈폭탄을 맞게 됐고 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규모도 컸고요. 이 단 이틀간 집중된 눈으로 인해서 이 경기도에 집계된 시설 피해 건수가 1,889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피해 액수로 환산을 하면 2,191억 원으로 추산될 만큼 이 금전적인 피해도 컸지만 이 무엇보다 이번에 각종 붕괴 사고 등으로 이 사망자가 6명이나 나왔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번 폭설 피해로 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이 도내 16개 시군에 640가구 1,171명에 달했고요. 이 중에 이제 일부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아직도 이 48가구 87명은 이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날씨에 임시 거처에 지금 계시는군요. 근데 아유 많이 이제 마음도 추울 것 같고 몸도 당연히 추우실 것 같고요. 좀 빨리 거처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폭설 피해를 보면요, 유독 뭐 쌓인 눈 때문에 어디가 무너졌다, 어디 뭐 붕괴됐다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의왕의 그 도깨비 시장이라고 이제 전통 네. 시장이 있는데 거기를 덮고 있는 아케이드 천장이 무너졌고요. 또 안양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이 건물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뭐 폭설 이후에 나무들이 부러진 경우가 상당했고요. 심지어 이제 도로 곳곳에 신호등마저도 이 그 신호등 위에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신호등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참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신호등이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에 이 운전자들 입장에서 신호가 보이지 않아서 이 한때 좀 큰 길 같은 경우에는 교통경찰이 또 현장 통제에 나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내린 눈을 습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물기를 머금은 습한 눈인데 이게 좀 일반적인 건조한 눈에 비해서 한 2배, 3배 정도 무겁다고 합니다. 무거운 데다가 또 잘 쌓이는 특성도 갖고 있어서 이 붕괴로 아무래도 좀 이어지게 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특히 피해가 더 컸고요. 이 어제까지 추산된 비닐하우스 피해 건수만 5,887개 동에 달했습니다. 물기를 머금고 있으니까 당연히 같은 양의 눈이 내리더라도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더 잘 쌓이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요, 여기가 눈 때문에 뭐 무너졌다 뭐 이런 소식들 가운데 실외 골프 연습장 여기에도 많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들은 제가 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보면 뭐 보통 천장이 그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공 이렇게 팡 치면은 그물이 팡 막아주는. 네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그물이니까 눈이 그대로 그물을 통과해서 바닥에 쌓이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은 왜 무너졌을까요? 이거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폭설로 인해서 뭐 이 용인, 성남, 평택 등등에 있는 곳곳에 이 야외 골프 연습장들이 다 네. 이 그물망이 무너졌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 수원 인계동에 있는 이 실외 야구 연습장 이게 동전 넣고 공 네, 때리는 네, 네. 거기마저도 폭삭 주저앉았는데요. 결국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습설의 이 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뚫려 있는 그물망에도 이 눈이 달라붙고 잘 쌓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더 무겁고 그래서 이제 그물망 시설도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물에 이제 눈이 달라붙어서 그대로 이제 얼어붙고 뭐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참 습설이 그러고 보니까 무서운 거였네요. 근데 이 습설이요. 혹시 습설이 이렇게 내리는 것도 기후 변화 영향 받는 그런 거일까요? 혹시? 네, 맞습니다. 이 결국은 이 해수면 온도 상승이 원인인데요. 이 현재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이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 수증기 그리고 이 북쪽에서 하강하는 영하 40도 이하의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서 강한 눈구름대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게 이제 폭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데 올해 여름이 좀 유독 더웠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올라간 해수면 온도가 이 결국 예기치 못한 폭설까지 유발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상황이 이게 일시에 해소되는 게 아니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또다시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이번 폭설 이후에 이 제설 작업하느라 제설제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이 한 번에 재고분이 동이 나는 바람에 이웃 지자체에서 빌려다 쓰는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이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 염화칼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염화칼슘의 99.5%가량을 뭐 거의 대부분이죠. 네. 이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 폭설 이후에 그 중국산 염화칼슘 가격이 1톤당 10달러가량 상승했다고 해요. 이게 뭐 보통 평소에 1, 2달러만 올라도 네.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서 이 각 지자체마다 좀 예산 부담도 좀 가중이 될 전망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폭설 피해가 없도록 이제 확실한 대비를 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겨울에 참 폭설이 내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폭설 피해가 없게 대비를 잘 해야 되겠고요. 지금 7280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기자님 소식 중에 의왕시 그 시장 붕괴된 곳에 가까운 곳에 친척 언니가 살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출근길에 보고서 많이 놀랐다고. 예.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TV나 라디오에서 보도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우리가 와닿게 피부에 와닿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게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재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실내에서 내복 꼭 입으시고요. 네, 우리의 원래 있었던 그런 보통 날들로 돌아갈 수 있게 피해 없게 이렇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대비 잘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인일보 황성규 기자와 함께한 황 부장의 경인 뉴스 속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